이곳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유럽. 당시 전쟁 초반에 미국은 참전을 거부했지만 뜻있는 미국인 청년들은 프랑스 라파에트 비행단에 자원 입대합니다. 미국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브라이언도 비행단에 합류하죠. 브라이언을 비롯한 미국인 조종사들은 비행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이론을 시작으로 직접 전투기를 타보고 사격 훈련도 받죠. 그렇게 미국인 조종사들은 전투에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단은 그들을 전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껏 도와주러 왔더니 말이죠. 독일군 조종사를 한 명이라도 죽여야 전우로 인정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미국인 조종사들에게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독일군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작전이 들킨 것인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프랑스군을 공격하죠. 라파에트 비행단은 도망다니기 바빴고 결국 부대로 후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전 이후 비행단은 미국인 조종사들을 전우로 받아주죠. 하지만 분위기가 꽤나 특이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조종사가 3명이나 죽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흥겹죠. 편대장 캐시디는 이곳만의 문화라고 합니다. 아직 브라이언이 적응해야 될 길은 멀어 보이죠. 한편 독일군과의 전투가 또다시 벌어집니다. 정말 치열한 공중전이 펼쳐지죠. 그리고 마침내 브라이언도 독일군 조종사를 잡아냅니다. 미국인 조종사들은 그렇게 라파에트에 녹아들기 시작하죠. 브라이언은 오늘의 전투를 복귀해봅니다. 사실 브라이언은 오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독일군 조종사를 바짝 추격하다가 총알이 걸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독일군 조종사는 그런 브라이언을 죽이지 않았죠. 이처럼 전쟁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꽃피죠. 브라이언은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루시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한 번은 팀원 중 한 명인 비글이 스파이로 의심받는 일도 있었죠. 사실 예전부터 의심이 갔는데 그의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죠. 알고 보니 비글에겐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종신형 위기였던 비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에 온 것이죠. 브라이언과 전우들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흑인 스키너와 같은 방을 쓰기 싫다던 로리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위스키를 스키너와 나눠 먹죠. 그렇게 라파에트 비행단은 조금 더 끈끈해집니다. 계속된 전투의 실력도 늘어서 전우가 위기에 빠졌을 땐 능수능란하게 도와주죠. 물론 독일군 역시 격렬하게 달려들었고 비글의 전투기가 참호전 한복판에 추락하게 됩니다. 비글의 팔은 전투기에 깔리게 됐고 그를 돕기 위해 착륙한 브라이언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캐시디는 그런 브라이언을 위로해줍니다. 전우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면 매번 좌절에 빠질 수도 있으니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이유를 찾으라고 하죠. 캐시디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독일군 최고 에이스이자 수많은 아군 전투기를 격추한 검은 매를 잡는 것. 브라이언에게 싸우는 이유는 루시엔이죠. 독일군이 루시엔이 사는 곳까지 오자 바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녀의 조카들을 먼저 부대로 대피시키고 뒤이어 루시엔까지 구출합니다. 비록 루시엔은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브라이언의 지극한 정성으로 부상을 잘 이겨냅니다.
지난밤 브라이언의 단독 행동은 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오히려 군은 그가 민간인을 무려 4시나 구해냈다며 훈장을 주죠. 한편 독일은 이제 파리를 무자비하게 폭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파에트 비행단이 이를 저지하러 나서죠. 라파에트가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하늘에 검은 매가 뜹니다. 그에게 죽은 전우들을 생각하며 순간 흥분한 캐시디는 이성을 잃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죠. 독일의 파리 폭격을 저지하긴 했지만 라파에트는 위대한 리더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브라이언의 곁을 떠나가죠. We go to England. 살아생전의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미국도 전쟁에 참전했고 브라이언은 마지막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은 매는 선봉에 서죠. 그렇게 전투가 시작됐고 라파에트는 독일의 군수공장을 폭격합니다. 브라이언은 캐시디의 복수를 갚기로 하죠. 검은 매와의 1대1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은 매는 역시나 만만치 않았지만 브라이언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와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라파에트 비행중대는 미국인 조종사들로 이루어진 프랑스 공군 부대입니다. 총 267명의 미국인이 프랑스 공군에서 싸웠고 그중 255명이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11명이 적군 전투기 5개 이상을 격추시킨 에이스 칭호를 받게 되죠. 당시 자원 입대한 미국인 조종사들은 단 6주의 훈련만을 받고 전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전장의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충격적인 건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의 평균 수명이 21일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각자 다른 배경에서 자란 미국인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영화 라파에트는 전투씬뿐만 아니라 전우들과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브라이언과 루시엔의 이야기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고증보단 오락적인 측면에 더 신경 써서 만들었죠. 말 그대로 킬링타임용 영화니깐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